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검법 조사 대상에는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그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노무현 DJ 정권의 특활비, 이 국정원의 특활비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비롯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죠.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특활비 얘기하기 전에 세월호 6월 은폐 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6월 은폐 사건은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임해라. 이것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은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건 정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인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수습자 합동 연결실 직후에 6개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민과 유족 가슴에 몇 번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1,000억 원의 이 혈세로 16,000톤급에 달하는 이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진상 규명과 함께 미수습자의 유골을 찾는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6월 은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맞아요. 근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준상규명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심지어는 방해가 되는 말까지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가족협의회의 입장 어떻게 그 보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상규명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밝혀져야죠. 그리고 같이 세월호 특조위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를 7시간 문제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6월 문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륜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생각이고요.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뭔가 하니까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영춘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그때라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 하루가 걸릴 동안 장관을 왕따시킨 거다. 따라서 이거는 해수부 조직의 인사혁신이 필요한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침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말을 했다 그런다면 장관을 조직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일이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관은 리더십도 없는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직에다 전가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왕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웃기는 얘기고요. 장관을 조직에서 왕따시켰다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웃긴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로 웃기시나 봐요. 아침부터 좀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네, 정말.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내부에 또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그 조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조직이 아직 이제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춘 장관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돼 왔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보통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해수부 조직이 혁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해수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해수부 장관 할 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장관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임 요구는 여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건 해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일이다 책임지고 국정조사도 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처음부터 뭐 이사를 알았다거나 또는 보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소극적,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계기를 좀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관이 20일에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것도 늦은 보고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틀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럼 장관은 이틀 동안은 왜 침묵했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관이 20일 날 보고를 받고 나서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밟아라. 즉 뭐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 등을 포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은하와 다윤이네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 일부에게만 분이었다가 이미 이제 먼저 그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른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 중에도 이제 유골이 발견이 돼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 이미 떠난 그분들 가족한테 알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장관으로서는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두 가족에게 알린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장관은 지시를 뒤늦게 안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알고 바로 조치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지시가 엉뚱하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던 본부장이나 본부장 쪽에서 과연 왜 이렇게 지시를 이행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관 책임론이 더 이제 거세게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가족분들의 아픔을 느끼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또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진상규명 관련된 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공격 일변도로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그 정도 진심과 진정이 있으시다면은 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회적 참사법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이 구성하고 연결된 법안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법.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국민들 중에도 이제 세월호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2기 특조위까지 또 꾸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기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됐던 시간은
그 1년 6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 배정이 늦었고 또 인원 배치가 늦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매듭짓고 또 새로운 어떤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한 반은 됐다고 보세요, 진상규명이 그래도? 한 50%는? 실제로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반도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세월 참사 당시에 출동했던 해경들의 무선통신 파일의 경우에는요. 채 1%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도요? 예. 아니, 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그게 어떻게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그 정도 비중만 일기특조위 때 점검을 해봤을 때도 실제 녹음됐던 내용하고 제출된 녹취록이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될 정도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세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막고 했던 양반들이니까. 네, 그런데 어제 총 공격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유골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체대한 범죄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했던 일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유가족들도 입을 좀 다물라고. 네, 페이스북에다 각각 썼는데요. 유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몇 년간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이건 공감대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발언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댓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제가 된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주 전부터 조중동이 왜 김관진 참군인 기사 쓰냐고 내내 몇 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면서 매체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거 어디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이상했던 건 그런 기사 쓴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석방되기 불가능하다.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다만 누군가 김관진 석방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의논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반성합니다. 왜 반성하냐면 그래도 설마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여론 작업을 통해서 김관진 석방되더라도 여론 저항감을 좀 줄이고 또 구속 적부심 인용 결정하는 판사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석방하려는 정치 작업일까 여론 작업일까. 역시 저쪽 분들을 상대할 때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성한다.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 수습자 합동 연결실 직후에
유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민과 유족 가슴에 몇 번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1,000억 원의 이 혈세로 16,000톤급에 달하는 이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진상 규명과 함께 미수습자의 유골을 찾는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유골 은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맞아요. 근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그런 비판 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준상규명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심지어는 방해가 되는 말까지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가족협의회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상규명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밝혀져야죠. 그리고 같이 세월호 특조위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는 7시간 문제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검법 조사 대상에는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그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노무현 DJ 정권의 특활비, 이 국정원의 특활비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비롯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죠.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특활비 얘기하기 전에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임해라. 이것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골 은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정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1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유골 문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뭔가 하니까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영춘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그때라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 하루가 걸릴 동안 장관을 왕따시킨 거다. 따라서 이거는 해수부 조직의 인사혁신이 필요한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침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말을 했다 그런다면 그 장관을 조직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일이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관은 리더십도 없는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직에다 전가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왕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웃기는 얘기고요. 장관을 조직에서 왕따시켰다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웃긴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로 웃기시나 봐요. 아침부터 좀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네, 정말.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내부에 또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그 조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조직이 아직 이제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춘 장관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돼 왔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보통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해수부 조직이 혁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해수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해수부 장관 할 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예?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장관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임 요구는 여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건 해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일이다 책임지고 국정조사도 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처음부터 뭐 이사를 갈았다거나 또는 보고가 늦게 이뤄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소극적,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계기를 좀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